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3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저는 이충무입니다. 총평 보고 오셨나요? 안 보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뭐 보고 오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총평에 제가 이 강의 어떻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뭐가 좋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제가 속속들이 다 설명해 놓긴 했는데 뭐 귀찮죠? 내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잘 왔어요. 진짜 오늘 솔직히 말해서 알고 푼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뭐 다 알고 푼 사람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평인데 전범위가 나왔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동아시아사를 배운 학생은 없어요. 교육과정에 동아시아사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거에 정말 뭐 깊은 조예가 있어서 뭐 중학교 때부터 미리 동아시아사를 공부했다, 혹은 뭐 일찍 공부했다, 아니면 난 미리 많이 알고 있다, 그래도 되긴 하지만 그런 친구라면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왜 찾아왔는가? 알고 싶어서.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고 이 선생님이 뭔 얘기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동아시아사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 궁금증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약속드릴 거, 제 방식대로 푸는 방법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펜 두 개만 준비하세요. 제가 키워드 잡는 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 키워드는 지금 단독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나중에 언제든 설명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콕콕 잡아드릴 것이다. 펜 2개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음가짐,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해볼 만한 과목인지 1시간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고 선택의 확신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쫄지 마시고 그대로 제 시선대로 따라오시면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지 그리고 문제풀이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다음 문화유산이 들어갈이 아니죠. 옮겨질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동아시아사, 수능, 모의고사, 심지어 내신까지 웬만하면 지금 첫 번째 문제, 이 파트 가장 처음 문제에서 나올 만한 건 이 신석기 시대 혹은 청동기 시대 동아시아 문화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문제를 파악해야 돼요.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는 뜻이야. 키워드를 잡아야 돼. 키워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이 키워드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거를 그대로 똑같이, 꼭 빨간색은 아니어도 돼, 같이 표시하시고,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파란색으로도 표시하는 거는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아니지만 나중에 언제든 이것은 여러분들이 딱 키워드를 봤을 때 맥락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좋아요. 1번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주 출제되던 유형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갑골문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 그림도 키워드가 됩니다. 이 그림도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택한 문화유산을, 이 문화유산을 제작된 지역으로 옮기래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옮기는 거 스마트폰 그거잖아요. 왜 안 옮겨지지? 뭐 이렇게 하여튼 말은 상관없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지도인 건 알겠지? 이 정도는 알잖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강까지 보면 좋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3개의 줄이 동아시아에서 자주 출제되는 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강은 뭘까요? 일단 요 나가 있는 요 쪽에 있는 강은 뭘까요? 황허강입니다. 황허강. 쓰세요. 그대로 쓰세요. 중요해요. 아직 안 배웠을 거고, 설령 지금 뭐 이거를 학교에서 이제 막 배우고 있다라고 치면 요 정도는 배웠을 가능성이 크지. 요 정도는.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창장강입니다. 창장강 썼니? 자, 그리고 요 강은 사실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랴오허강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와, 이거 언제 다 하지? 할 수 있어요. 이제 시작이야. 걱정하지 마. 쫄지 마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납니다. 그치? 왜 나냐면 이 황허강 유역은요, 옛날부터, 지금 이거 청동기 시대 아닙니까? 청동기 시대. 지금 갑골문은요, 청동기 시대 그리고 상나라의 키워드예요.
이 청동기 시대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뭐 상나라, 주나라, 춘추전국 시대 등등등 거의 중국 역사가 주로 펼쳐졌던 곳이 바로 어디냐? 이 황허강유역이다. 사실 요 창장강유역은 지금 당연히 여기 다 중국이고 여기 랴오어강도 중국이고 중요한 동네들이지만 옛날 중국의 고대 역사가 펼쳐졌던 곳이라 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현재 중국의 영토 있죠. 지도 보면 세계 지도 보면 그 영토가 과거의 중국과 똑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옛날 고대 중국 사람들, 이 시대 중국 사람들, 이 시대 이후의 중국 사람들조차도 요 창장강 유역 인근 요 남쪽은요 오랑캐들이 사는 곳이라고까지 이야기했었어. 그러니까 이 관념을 조금은 접어두실 필요가 있다. 중국이 물론 크고 뭐 대단한 나라다, 이건 각자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모든 역사가 고대에는 거의 황하강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바로 연결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라는 사실 딱히 볼 거 없죠. 한반도 그리고 일본 열도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1번 문제 가지고 살짝 좀 길게 했는데 쫄지 마시라. 자, 이제 2번부터 한번 스피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의 결과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이제 이 결과 나타난 사실이래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 결과 나타난 사실, 이 이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키워드 잡습니다. 서쪽 오랑캐인 견융이 일단 뭐 오랑캐? 뭐 그러려니 하시고 주나라의 유황을 공격하였다. 지금 견융이 이 주나라, 여러분들 하상, 주, 춘추, 전국 이런 뭔가 그 순서를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배웠으면 제가 이따 써드리긴 할 겁니다. 공격했고 유황이 봉화를 올렸으나 군사들이 모이지 않았다. 쫓겨났던 태자를 평왕으로 옹립하여 주나라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였다. 평왕은 즉위하자마자 동쪽에 나급으로 천도하였다. 자, 지금 보시면 주나라가 견융의 침입을 받아서 어디로? 나급으로 천도했답니다. 이 견융의 침입으로 나급으로 천도, 이거는 문장째로 아셔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좀 쓰셔야 되냐면 여백에다가 자, 하, 상, 주, 그리고 춘추, 전국, 춘전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진, 하나만 더 쓰자, 한까지. 이 순서만 써놓으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나라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주나라 이야기하는데 주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워져서 춘추전국 시대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 혼란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답 뭐겠습니까? 4번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문제를 풀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선배들한테 어렴풋이 듣거나 여러분들이 대충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면 연도를 미친 듯이 외워야 된다. 연도 때문에 힘들다. 와, 선생님 이거 이제 결과 나타난 사실이니 이거 나급천도 이거 언젠가요?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 몇 세기인가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난 지금 이 얘기만 했는데 이게 바로 답이 돼버리잖아. 물론 진짜 어려운 문제, 고3 수능 수준에서 진짜 숫자, 연도를 촘촘하게 외워야 풀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긴 하지. 하지만 지금부터 그 버릇을 들이면 망해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맥락이나 순서대로 풀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나 믿으세요. 나 그래도 잘해. 나 동아시아사 고수야. 내가 국영수는 여러분들보다 잘한다는 뭐 하는 게 뭐 자신 없는데, 옛날엔 뭐 옛날 공부하고 나 지금 공부한 지 오래 했으니까. 근데 동아시아사는 잘해. 내 말 믿어, 진짜로. 연도 나중에 외워도 돼. 알겠죠? 나머지는 사실 볼 것도 없어요. 이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딴 것들 심지어 제가 파란색으로 칠 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3번 갑시다. 가국가에 대응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가의 기마병은 가라는 국가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네요. 국경을 넘어 가축과 식량을 뺏어갔대. 뭘 뺏어갔대? 나쁜가? 이랬던 봤더니, 자, 진나라 때 만리장성이 축조된 것도 그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 진나라 그리고 만리장성, 이거 누굴까요? 진의 시황제 아닙니까? 시황제, 진의 시황제 쓰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유방은, 자, 이 유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나라의 초대 황제 한고조입니다. 옆에다 쓰시기 바랍니다. 한고조. 풀네임이 유방입니다. 가를 공격하였으나 도리어 사로잡힐 뻔하였다. 가랑 뭔가 싸우다가 사로잡힐 뻔했대요. 큰일 날 뻔한 거죠. 이후 종실의 여자를 가의 왕인 선우와 결혼시키고 후한 선물을 보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진 거죠. 자, 그러면 이 가국가는 뭐냐면 진의 만리장성이 세워진 이유,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흉노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흉노.
자, 흉노는 단독 문제로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흉노와 엮이는 황제가 셋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백에다가 하나만 쓰자. 자, 흉노와 엮이는 황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진의 시황제.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누구? 한 고조. 그리고 그 다음 한 무제입니다. 요 셋의 업적은 반드시 좀 아셔야 돼요. 흉노와 엮이는 것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Y축이 있고 X축이 있습니다. XY 맞죠? 자, 그러면은 지금 Y축은 뭐냐면 중국의 자존심이야. 중국의 자존심. 자존심. 누구와 vs 흉노. 그리고 X축에다 이제 여러분들 쓰셔야 되는 게 진의 시황제. 그리고 한 고조. 그리고 한 무제. 요 정도만 써놔도 여러분들 흐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진의 시황제 때는 요때 흉노랑 그래도 그냥 뭐 적당했어요. 적당했어. 요 정도 중간쯤 점 찍으시고 한 고조 때 보세요. 지금 사로잡힐 뻔했대잖아. 거의 뭐 바닥을 찍어도 돼. 진짜 밑에다 그냥 0에다 넣어버리세요. 그리고 한 무제 때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복수합니다. 복수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반적인 그래프는 이렇게 쓰시면 아, 요 정도 흐름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던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요 황제들 중에 이미 정답의 황제가 있어요. 답봐봐 4번이잖아요. 보이나? 한 무제가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했대. 여러분들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한 무제가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했는데 이 서역은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거든. 흉노를 무찌르기 위해 더 서쪽에 있는 나라랑 연합을 하려고 한 겁니다. 동맹을 맺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나머지는 딱히 볼 거 없어요. 근데 이 흉노와 관련해서 이 세 황제의 맥락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배울 때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딱히 볼 거 없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시황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황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시황제, 한 무제, 사실 이 둘은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아니어도 흉노가 아니어도 나올 것들이 많다는 거죠. 시황제, 한무제 단독으로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황제다. 됐니? 좋아요. 나머지는 진짜 볼 게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된다면 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뭔가 엄청 중요하게 단독 문제로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요 두 인물에게만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4번으로 갑시다.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조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번 문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것도 참 이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건 지금까지 기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굳이 이 문제를 지금 현 시점에 모른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문제만 그냥 알고 아,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도 돼요. 저도 사실 딱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이걸로 이 키워드로 이 나라를 설명하네? 라는 거에서 좀 놀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이 문제 틀렸다고 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를 나중에 공부할 때도 너무 눈여겨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어도 나올 게 너무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 한번 찾아볼게요. 예로부터 글을 지을 때는 뭐 주간이나 비단을 썼다. 그런데 비단은 귀하고 주간은 무거워 모두 편하지 않았다. 예, 체륜 사실 이 체륜은 세계사에 더 뭔가 적합한 키워드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나무껍질, 삼해진, 청거, 어망 등으로 종이를 만들었다. 종이를 최초로 만든 인물이 체륜이랍니다. 이 사람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면 한나라 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의 황제는 한의 황제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황건적이 반란을 일으킨 게 한입니다. 이게 한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황건적, 홍건적 이런 거 나올 거거든. 그 중에 황건적이 한인데 사실 황건적은 지금까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나온 적이 선택지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 어쨌든 고2면은 내신 중요하잖아. 이참에
체크하고 가세요. 내신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수능이나 모의평가, 모의고사에서는 자주 나온 게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나머지 지능왕 순수비 건립 신라고 야유라 보기가 부족을 통합하였다. 이건 아직 안 배웠겠지만 이 야유라 보기는 요 나라 때 황제 사람이라고, 요 나라의 뭐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란이라고도 하지요. 자, 4번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장려하였다. 쇼토쿠 태자는 일본의, 일단 그냥 옆에 써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7세기다. 그 정도. 태무친이 칭기즈칸으로 추대되었다. 칭기즈칸은 들어봤죠? 몽골.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세요. 어쨌든 이 종이, 체륜, 한나라, 그리고 황건적까지 어떻게 보면 진짜 구석에 있었던 키워드들이 여기에 다 등장했거든요. 이게 있구나. 내신엔 나올 수 있구나. 끝. 좋아요. 5번. 다음 행사가 거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연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연표 문제를 보자마자 흥분할 겁니다. 연도를 외워야 되는구나. 연도, 이거 몇 년이지? 이거 몇 년? 이건 또 몇 년이란 말인가? 이거는 또 몇 년이야? 요건 몇 년이야? 미치겠다. 아니야, 미칠 필요가 없어요. 미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도다이사라고 하는 키워드도 핵심입니다. 도다이사에 여러분들 이거 맥락을 읽어야 돼. 이건 비문학이랑 좀 비슷해. 도다이사에 대불, 큰 부처님이 있어요. 불상, 그 청동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든 불상 있지 않겠습니까? 대불이 완성되었대. 시점이 언제야? 지금 완성된 시점이야. 미리 얘기하지만 도다이사 대불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어요. 2015년에. 그러니까 지금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는 게 아니라 뭐야? 완성된 시점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지. 이게 도다이사 대불만 얘기하면 이거 다 돼요. 지금도 되는데. 그렇잖아. 근데 다시 얘기하면 개안 공양을 하였다. 개안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그 불상을 만들 때 그 눈에다가 뭐 점을 딱 찍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뭐 그런 의식이 거행되는 그런 게 있대. 오늘만 듣고 말아도 돼. 그러니까 이날 천황은 일본의 지도자인데 도다이사로 행차했대. 자, 그러면 도다이사 대불, 도다이사가 만들어진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일단 쓰겠습니다. 8세기고요. 나라 시대입니다. 이 나라는요, 여러분들 무슨 우리나라 남의 나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라는 동네가 있어요. 일본의 오사카에서 지하철 타고 1시간만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라는 곳에다가 새로운 계획도시를 그 당시 일본 아이들이 건설을 해요. 나라의 그 당시 계획도시 이름이 뭐냐? 쓰세요. 헤이조, 분필이 왜 이래? 헤이조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이제 9세기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헤이안쿄로 옮겨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답 바로 찾아보세요. 뭐예요? 바로 나오지. 가잖아. 왜 가예요? 왜 가야? 헤이안쿄로 천도래매. 물론 헤이안쿄 천도 794. 몰라도 돼. 생각해보세요. 도다이사 대불이 완성된 시점은 내가 공부하기로 나라 시대인데 나라의 헤이조쿄에서 나중에 헤이안쿄로 수도를 옮기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요 사이는 아무런 구분점도 없고 그냥 딱 헤이안쿄 천도만 있으면 무조건 요 전이잖아요. 볼 것도 없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문제고요. 이 도다이사 대불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키워드인데 뭘 아셔야 된다? 8세기 나라 시대. 나라 시대 때 그 당시 수도는 헤이조쿄고 나중에 헤이안쿄로 수도를 옮기는데 8세기 말에 옮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쭉이에요. 쭉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헤이안쿄는 지금 어디라고 불리는 곳이냐면 교토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게 유명한 곳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진짜 볼 것도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연표 문제에서 여러분들 가마쿠라 마부수리 몇 년이지? 13세기 1285년 막 아니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됐죠? 좋습니다. 6번 갑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당대,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 이렇게 나왔고요. 어떤 분이 이제 모든 별로 모여 각 소주제에 대해 발표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딱 올바른 걸 찾으면 되는 거고 이 일모둠에서 뭘 얘기할지 찾아보시면 답부터 얘기할게요. 이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이 고위학평 수준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제가 이제 내신에서 포커스를 맞춰보면 요거는 내신 서술형 내기 좋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옆에다가 서술형이라고 쓰세요. 여기 고2잖아 여러분들. 서술형 내신에서 아마 선생님께서 출제할 건데 요 파트에서 서술형 나오기 좋아요. 잘 봐봐요. 뭐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의 뭐 요소에 대해서 뭐 4가지 서술하시오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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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8점, 아니면 1.5, 1.5, 1.5, 1.5, 1.5, 6점. 오케이.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제가 학교라면 고등학교 2학년 동아시아사 가르친다면 요거를 낼 것 같긴 해요. 물론 저희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고3 동아시아사 친구들이 이걸 볼 리는 없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전 이 문제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문제 보겠습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찾아볼게요. 동아시아사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가를 검색했더니 뭐가 두루룩 나왔어요. 정치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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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자, 일단 장수왕 고구려 왕이죠. 그리고 동진의 사신을 보내다. 이건 뭔지 모를 수도 있어.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다. 이것도 장수왕이라고. 이거 다 한국사 수능 작년 고1 때 한국사 시간에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이것과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동진의 사신을 보내다. 이 동진은요, 이 시기 장수왕이 즉위했던 이 5세기 때는요, 고구려가 있잖아. 일단 장수왕은 고구려 왕 아닙니까? 고구려의 왕 장수왕이 즉위한 다음에 이 5세기 때는요, 그 당시 중국 대륙이 위진 남북조 시대, 이른바 남조 북조로 분열되어 있던 그 시기입니다. 이 동진은 나중에 송제양진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 있고 이 북위는 북쪽에 있단 말이야. 중국이 그 당시 남쪽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지금 보시면 다 뭘 보냈어? 사신을 보내고 책봉을 받는다. 책봉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신을 보낸 거랑 맥락이 비슷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가국가에 대한 설명 찾아보면 뭐예요? 이거잖아.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올바르게 해석만 할 줄 알면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는 문제 푼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제 여러분들 5세기 때 고구려는 남북조에게 모두 교류를 했구나, 이 팩트가 중요한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지금 여기도 뭐 발해 멸망시킨 거 거란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팩트긴 하죠.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후금, 청이라고 볼 수 있죠? 청은 여진족, 만주족이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요 4번 산킨코타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일본의 에도 막부입니다. 뭐 일단 써두면 좋죠. 이거는 뭐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왕한석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송나라인데요. 사실 이 문제도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문제. 여기 나머지 것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게 된다면, 이 파트 다 배울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든 아니면 인강에서든 제2인강에서든 배우게 된다면 이게 나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좋아요. 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어요. 동아시아 세계에 교류하면서 일본의 적산선언이랍니다. 적산선언. 적산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길 바라고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어요. 적산선언은 일본 승려인 앤린의 유언으로 건립된 선언이다. 앤린은 당나라에 머물던 시절 가가 세운 적산법화원에서 신세를 진 적이 있답니다. 일본 땅에서 만나는 적산의 명칭은 이와 같은 인연을 돌아보게 한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가가, 사실 이 문제는 고2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아니어도, 이 앞을 안 읽어도 가를 충분히 풀 수 있잖아. 이건 한국사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죠. 요걸 뺀다면, 그치? 그러면 청해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사람 누굽니까? 장보고죠. 장보고인데, 여러분들 이 앤니는요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너무나도 많이 기출됐어. 진짜 앞으로 나올 문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돼요. 왜?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은요, 여러분들 지금의 한국, 중국, 일본 지역에서 있었던 국가들의 교류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앤니는 일본 사람이지. 이 당시 일본 지역에 살았잖아. 근데 당나라 유학 갔어. 지금의 중국 지역으로 유학 갔어.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대. 장보고는 또 신라 국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앤니는 언제든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승려 굉장히 중요하거든. 제가 승려 외우는 방법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요거 그냥 주문만 써두세요. 이건 진짜 천기누설이야. 제가 강의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알아두면 앞으로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7세기, 8세기, 9세기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뭘 쓰냐면, 자, 앞글자만 씁니다. 담, 해, 원, 의, 현. 그리고 해, 감. 그리고 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스님들의 앞글자를 다 딴 겁니다. 잘 보이네요. 자,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게 다 중요한 스님들인데 이 스님들이 각각 뭐 했는지를 알기에 앞서서 몇 세기 때 있었는지를 가지고도 문제가 잘 나와요.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 담에 걸린 혜원이라고 있었습니다. 혜원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담에 걸렸어. 내가 가르치던 친구입니다. 학교에서. 담에 걸린 혜원이는 또 아이돌 황민현을 좋아해요. 황민현 잘생겼더라고. 내가 몰랐어.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 감? 기회 안 가요? 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 외우잖아. 지금은 와 진짜 저 선생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미쳤네. 이럴 수 있지만 이건 여러분들에게 승려 문제를 만점으로 인도할 아주 중요한 주문이 될 것이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일단 이 주문 이제 안 외워 먹겠죠? 안 외워 먹는다? 안 잊어먹겠죠? 안 외워 먹으면 안 되죠. 안 잊어먹겠죠? 담에 걸린 혜원이는 누굴 좋아? 황민현을 좋아한다. 여러분들 이해감? N. 자, 그럼 나머지를 쓰기만 하면 돼요. 담징, 해자, 원효, 의상, 현장, 그리고 해, 초, 감, 진, 그리고 N은 닌이죠. 좋아요. 이것만 이제 잠깐 멈춘 다음에 쓰고 나중에 이제 이것만 외워놓은 상태로 공부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질 것이다. 좋아요. 나머지는 9번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밑줄 친 이 왕조식이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문제도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 좋은 문제예요. 자, 볼게요. 이미 키워드가 나와버렸습니다. 영락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일대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를 해안까지 위세를 떨침으로써 이왕조 중심의 국제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자, 영락제가 어느 나라 황제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어디냐면 명나라입니다. 명. 크게 써보고 싶었어. 자, 국제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 또한 이것도 다 밑줄이에요. 수차례에 걸쳐 몽골을 공격하는 등 활발한 대활동, 그리고 수도를 난징해서 베이징으로 옮겼다. 그리고 영락제가 뭐 했는지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이거예요. 정화의 함대가 파견됐다. 그리고 정화의 함대가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일대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양까지 위세를 떨침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정답이 다 위에 있는 거죠. 정답이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밑줄 친 이거 영락제의 여러 가지 팩트들, 영락제 그리고 몇 세기 때냐면 일단 여러분들 써두긴 합시다. 15세기 초의 황제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영락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 너무 중요하다. 단독 문제로 황제가 출제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진해시 황제, 한 고조, 한 무제, 그리고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기효 문제, 그리고 영락제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사실 지금 황제 이야기가 없지만 저는 이거를 감히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주희가 성리학을 집대성하였다. 이번 파트에서 성리학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이번 학력평가에서. 근데 성리학은 언제든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이 성리학의 대가, 주희 언제든 출제될 수 있다.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 9번 끝났습니다. 자, 10번. 가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겠습니다. 가는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안전이, 일단 일본 체크하시고요. 대한제국? 대한제국이라는 거에서 일단 시점이 좀 좁혀지죠. 대한제국 언제야? 아관파천에서 돌아온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잖아. 그리고 얼마 안가 망하지 않습니까? 식민지가 되잖아요. 그 시기야. 대한제국의 안전이 전쟁의 목적 중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 일본은 개전 이후 지금 뭔가 전쟁을 시작했네요. 고종 황제에게 한일의정서 조인을 강요하였다. 아하! 러시아, 러일 전쟁. 여기에서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러시아의 국내 사정이 다급해지자 미국은 가를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를 알선하였다. 이거를 그러니까 중재하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 아닙니까? 러일 전쟁. 러일 전쟁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러일 전쟁은 무슨 조약으로 마무리되냐면 미국이 중재한 포츠머스 조약으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포츠머스 조약의 내용을 확인한다? 당연히 중요하지. 요 파트 공부할 때, 특히 동아시아 근현대사 파트 공부할 때 여러분 있잖아. 조약이 나오면 무조건 조약은 그냥 다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조약 중요해요. 어느 조약이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 공부하면서 조약을 배웠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조약을 외움과 동시에 이 조약이 왜 등장했는지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락,
사건의 맥락 플러스 조약을 어떻게 하시라? 머릿속에 담아두시라. 연도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풀리는 문제가 대다수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러일 전쟁을 물어보는 문제잖아. 러일 전쟁이 이렇게 됐고 미국이 중재했고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게 답이잖아요. 딴 게 볼 게 없습니다. 나머지 진짜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딱히 볼 게 없다. 미드웨이 해전의 전개 과정을 파악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태평양 전쟁 시기라는 것만 알아둬도 충분하고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이번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를 푸는 방법, 키워드를 잡아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택지가 뭔지 더 궁금하면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게 될 것이다. 자,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동아시아사 탐구 보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짜 전형적인 문제야. 쉬운데 나와요. 쉬워. easy. but 나와. 출제. 제가 출제가 무슨 단어인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자, 동아시아사 탐구 보고서. 실제 수능에도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옵니다. 자, 볼게요. 17, 19세기 가라고 나와 있어요. 주제에 해당되는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유산을 선정하고 이를 소개하는 문구를 간략하게 작성함. 선정한 문화유산과 소개 문구, 판소리, 경극. 경극 옆에다 이것까지 씁시다. 청나라고요. 베이징에서 많이 됐습니다. 베이징까지 체크하세요. 이건 언제든 어렵게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나머지 가부키. 가부키는 동그라미를 또 새로 칠 필요도 없네요. 자, 보시면 이거는 일본에서 했다. 자, 그럼 17, 19세기 때 이런 게 유행했대요. 주제가 뭐겠습니까? 주제는 딴 것도 볼 거 없이 서민문화의 발달. 서민문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다수 사람들 다 모두 서자예요. 모두 서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까지 문화를 향유하는 인간들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좋아요. 12번. 밑줄 친 전란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란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단어가 좀 낯설긴 한데 전쟁입니다. 전쟁. 강항 선생님께서는 강항도 키워드. 일본으로 끌려갔다 돌아오셨네요. 전쟁인데 일본으로 끌려갔대. 일본이랑 뭔가 관련이 있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끝났다고 봐야 되죠. 억류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에서는 이분의 이런 복식도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치? 지금 이 복식은 동아시아 3국 중에 누구의 복식일 것 같아요? 조선의 양반들이 대체로 이걸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걸 봤을 때 이건 100% 한반도에 있었던 조선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지금 이 전란 이후의 사실이래요. 이 전란이 일단 뭡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눈치채야죠? 임진? 따라하세요. 외란. 맞죠? 임진왜란. 좋아요. 갈수록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갈수록 좀 더 까불어 볼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밑줄 친 전란 이후, 임진왜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나도 전형적인 수능 형태의 문제입니다. 너무 좋은 문제예요. 자, 이 3번이 정답인데 이 누라치가 후금을 건국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이 강의, 이 시간 안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구조화된 걸 여러분들을 미리 써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가 어떻게 다 변했는지, 명나라가 어떻게 변하고요, 명청교체기가 되고요, 이제 조선은 또 어떻게 변하고요, 그리고 에도 막부가 수립이 되거든요. 일본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반드시 속속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맛보기 문제지만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수능이 나와요. 이 문제가 수능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3점이나 준 거예요. 어렵겠지, 어려울 거야. 하지만 제가 쉽다고 한 거에 대해서 막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공부하면 무조건 풀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다 튀어나올 거고 풀릴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나머지는 볼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12번도 했고요. 13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어려워 보이지만 공부를 하고 난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아유, 뭐가 많지. 글밥이 많지. 뭐 파일 편집 보기 뭐 아우 많아. 동아시아사 동아리방. 활동 내용, 가에 대한 소개 자료 만들기, 동아리 지도교사 공지, 여러분들이 만든 소개 자료 중 우수작을 게시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최우수작을 뽑아주세요. 봤더니 이와쿠라 사절단, 이 색깔로 하면 안 되죠.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와쿠라 사절단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해 파견되었다. 조약 개정 성과는 미미하였으나 구미 12개국을 십차라고 돌아왔다. 12개국이라서 좋아요가 12인가요? 자, 미안합니다. 자, 토미오카 제사장은 신정부 수립 이후 프랑스 기술로 지은 관영 공장이다. 벽돌로 지어진 이 공장에서는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실을 생각. 사실 토미오카 제사장은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공장이다. 공장이라는 게 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도 좋아요가 10이네요.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둘 다 최우수작이라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르면 이제 끝나겠죠. 뭘 누를래요? 나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최우수작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뭐냐면 일단 5번입니다. 이게 다 뭐 이후에 등장한 것이냐?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유신은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나? 메이지 유신은요. 그 당시 천황이 메이지거든요. 일단 1868년 이후부터 쭉이에요. 물론 모든 시기를 포괄하진 않지만 1868년 이후부터 메이지 천황 시기 때 뭔가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들을 통틀어서 메이지 유신이라 합니다. 그것들 중에 이와쿠라 사절단도 있고요. 공장 만들어서 뭔가 산업 발전하고요. 기타 등등.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은 너무 중요해.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서술형으로도 나오기 좋고요. 객관식으로도 나오기 좋고 뭐 하나 빠질 게 없습니다. 일본의 근대 정치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키워드. 메이지 유신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제가 좀 느낌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지마를 통한 대외 교류.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표시했죠? 대지마 이거. 자, 보시면 이게 어디에 있었냐면 이거 대지마는 인공섬이라는 것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나가사키에 있었습니다. 나가사키라고 하는 도시 중요합니다. 나가사키 미리 체크 좀 해두세요. 일본에 있잖아요. 이 나가사키라는 곳이 지금도 유명하지만 옛날부터 사연이 많았어요. 나가사키 나오잖아. 이 나가사키만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13번 끝났습니다. 14번.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이 비석은 이곳에서 아편을 여기서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셔야죠. 아편을 폐기한 임칙서 밑줄 치시고요. 자, 그리고 영국이 청해 아편 단속을 구실로 일으킨 전쟁. 이 전쟁이 뭐겠어요? 뭔 전쟁일까? 아편 전쟁이잖아. 자, 아편 전쟁에 대한 설명 찾으시면 돼요. 아편 전쟁에 대한 설명은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정답 뭡니까? 5번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일단 상하이가 개항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 상하이라고 하는 동네가 개항되게 된 조약이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쓰세요.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조약 1842년. 일단 이거는 쓰세요. 일단 쓰세요. 난징 조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1차 아편 전쟁. 알겠니?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구조화해서 써두기만 하냐면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구조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아편 전쟁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야. 잘 봐봐. 아편 전쟁. 아편 전쟁은 다 중요해. 아편 전쟁은요. 과정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들도 다 중요합니다. 조약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아편 전쟁이 첫 번째 1차 아편 전쟁이 있고 2차 아편 전쟁이 있습니다. 자, 1차 아편 전쟁은 누구랑 싸운 거냐면 청 vs 다 청나라랑 싸운 거지만 vs 영국이 싸웠어요. 근데 2차 아편 전쟁은요.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를 놓치기 쉬운데 일단 써두기만 해. 다 쓰진 않을 거야. 내가 구조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같이 싸웁니다. 이렇게 같은 편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영프가 같이 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 1차 아편 전쟁 결과 체결된 조약이 방금 얘기했던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조약. 2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체결된 조약은 사실상 두 개예요. 티엔진 조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베이징 조약이 체결돼요. 다 도시 이름이에요. 베이징 조약.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뭘 알아야겠습니까? 이게 체결이래.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된 지금 제가 뭐? 과정, 그리고 조약의 내용. 오케이? 자, 그리고 2차도 똑같아. 과정, 그리고 조약의 내용.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면 이제 난징이 어디인지, 텐진이 어디인지, 베이징이 어디인지까지 알면 완벽.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 잡아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야. 나머지 다른 조약들이 나오는 사건들도 다 이런 식이야. 자, 그러면 여기 1번 선택지를 보라고. 1번 선택지. 타이완 할양을 초래하였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모노세키 조약이거든요. 일단 써놔. 이것도 너무 중요하긴 해. 시모노세키 1895년이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은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 청일전쟁도 너무 중요해. 청일전쟁. 그러니까 저는 이 타이완 할양을 초래했다 이거를 파란색으로 감히 표현합니다. 언제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약까지 완벽하게. 청일전쟁은 진짜 와, 동아시아 지금 현재 3국이 다 겹치죠. 청나라랑 일본이 어디서 전쟁을 했어요? 한반도와 동아시아 인근에서 다 전쟁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만큼 진짜 뭐 동아시아사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대단한 사건이고. 아시겠죠? 지금 이거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공부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이제 15번으로 갑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이자겸과 척준경이 이가 작은 세력이었을 때는 거란과 우리나라를 섬겼다. 일단 여러분들 낯익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반갑죠? 이자겸 중요합니다. 이자겸 중요합니다. 일단 이자겸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 고려죠. 이자겸의 난 이런 거 배워봤니? 문벌 귀족사회의 모순이 뭐 극대화돼서 이자겸의 난, 뭐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그런 거 있잖아. 그 이자겸 맞아요. 그 이자겸 맞는데 이 이자겸이 동아시아사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맥락이 바로 이 맥락이야. 이참에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까지 가보자. 자, 이자겸과 척준경이 거란과 우리나라를 섬겼대 가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사를 가르치진 않았을 테니까 이것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게 무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려시대 때는 외적의 침입이 잦았어요. 거여, 몽, 홍, 외 이래가지고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왜구가 쭉 쳐들었습니다. 거여, 몽, 홍, 외 따라해보세요. 거여, 몽, 홍, 외. 거여, 몽, 홍, 외. 안 따라한다. 졸리잖아. 따라하세요. 거여, 몽, 홍, 외. 또 안 하네.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봐봐. 거란. 그 다음에 지금 이자겸이 누구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다음 뭐야? 여진. 그리고 여진족이 세운 나라는 금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는 여진 혹은 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거는 한국사에서도 나와요. 이자겸이 누구에 대한 사대를 수용하였다. 이게 문장이 무조건 있어요. 교과서에. 금에 대한 사대를 수용했대. 금이 야 우리 겁나 세. 너 이제 우리한테 사대해 라고 얘기하니까 네.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얘를 갖추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뭐 한다는 거야? 사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네들이 언제 이렇게 세졌느냐, 왜 그렇게 세졌고 어떤 사건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이거 4번입니다. 송나라의 수도, 여기서 말하는 송은 여러분들 일단 사이드에다가 북송이라고 써도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북송이라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북송, 송 똑같아. 근데 어쨌든 송의 수도인 카이펑을 함락했대. 쉽게 말해서 송을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 우리 이렇게 세졌어. 고려 너희 우리 예전에 내가 아니야. 사대해. 그랬더니 그때 이자겸이 최고 권력자였는데 네 이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인물이 하나 더 있어. 한국사에서 배웠던 고려시대 때 인물. 윤관 기억나니? 윤관 장군. 윤관 장군이라고 해가지고 여진족 때려잡기 위해 별무반 설치하고 동북구성 쌓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윤관이 싸울 때는 이 여진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가 이자겸이 이렇게 지금 사대하는 시점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요일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연결되면 완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려와 이 이민족의 관계, 여진족의 관계는 윤관과 이자겸을 가지고 설명하면 완벽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자겸 얘기하면서 누구도 같이 추가해라. 윤관 그리고 이자겸으로 넘어가는 이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정세를 같이 볼 줄 아셔야 된다. 그럼 완벽해요. 끝났어요. 나머지는 볼 게 없습니다.
자, 그나마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거는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게 여러분들 강희제라고 있거든요. 청나라예요. 일단 써두기만 하세요. 언제든 이 황제도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이 정도. 나머지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1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전보, 발신일, 1919년. 여기서 일단 이게 너무 중요한 키워드고 5월입니다. 5월 땡땡일. 세모세모일보 편집부, 베이징의 학생, 베이징의 학생 2,000명,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중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위를 벌였대요. 1919년 5월. 똑같아. 1919년 5월. 베이징의 각 학교는 매국노 처단, 뭐 석방될 때까지의 수업 거부. 자, 이 민족운동은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1919년 5월이라는 거에서도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5.4운동입니다. 5.4운동의 키워드는 여기 다 있어요. 베이징의 학생, 심지어 그 당시 파리 강화회의에 중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 중국이 뭔 요구를 했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사건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건이 언제든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21개조 요구는 너무 중요해요. 빨간색, 제가 파란색 다 쓸 겁니다.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21개조 요구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다 맥락으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등장했고, 이거를 왜 없애려 했고, 없애려 했던 노력이 뭐고, 나중에 결국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한 21개조 요구만 가지고 그 흐름을 쭉 읊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이 문제에서, 심지어 이 파트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21개조 요구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 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다 대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좋아요. 나머지는 지금 뭐, 자, 나머지도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언급은 해드리겠습니다. 홍수전의 상제회가 주도했다. 여러분들 이거는 쓰세요. 태평, 천국, 운동. 일단 쓰세요. 언제든 나올 수 있어. 썼죠? 다음 4번. 순원을 임시대총통으로 추대하였다. 이거는 뭐냐면 신해혁명 이후죠. 일단 신해혁명이라고 써두면 나중에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신해혁명. 이렇게 됐죠?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연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17번.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게요. 이 운동이 뭔지 모르겠지만 철로가 드디어 개통되는군. 뭔가 기차가 다녀요. 그치? 중체서용의 정신, 중요한 키워드. 정부가 추진하는 이 운동의 성과가 또 나타나게 되었어. 이 운동의 정신이 중체서용이랍니다. 남쪽에 금능기기국도 계속 운영되고 있는, 그리고 청나라가 하고 있네요. 이 운동 뭘까요? 금능기기국, 중체서용 나오면 이거는 뭐냐면 양무운동이에요. 양무운동. 자, 양무운동 여러분들 이거 시점을 일단 써두긴 하자. 1861년부터 1800, 저는 95인데 여러분들 이 1895에다가 숫자 써놓으시고 밑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청일전쟁 패배. 청일전쟁 패배로 양무운동이 끝난다. 이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양무운동은 뭐냐? 당연히 안 배웠으니까 모르겠지. 뭐라고만 알아도 되냐? 실제로 그렇진 않다 치더라도 서양 무기 도입 운동입니다. 서양 무기 도입 운동. 그렇게 생각하세요. 서양 무기 도입하는 거 막 철도 막 그리고 뭐 공장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양무운동에 대한 설명 뭐냐면 이것까지 아시면 완벽. 3번. 이용장, 증국권 등 한인 관료가 주도하였다.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선택지 한번 볼게. 잘 보시면 군벌을 몰아내고 국민혁명을 이루고자 했다. 일본이 포함된 8개국 연합군회에 진압되었다. 일단은 이거는 북벌입니다. 일단 써두긴 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일본이 포함된 8개국 연합군도 키워드예요. 일단 체크.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의화단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선 문제에서 태평천국운동 얘기했었지. 그런 것들 얘기했지. 자, 그러면 중국의 근대사에서 사건들의 순서를 그나마 여러분들이 앞글자만 따서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것만 써놓으세요. 태, 양, 변, 의, 신. 지금 보시면
이 변 빼고 다 얘기했어요. 아편전쟁 아까 얘기했죠. 태평천국운동 아까 선택지 얘기했죠. 양무운동 이거죠. 그리고 변법자강운동인데 이거는 나중에 배우시면 알게 돼요. 그리고 의는 의하단 운동이죠. 신의 혁명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다. 이 맥락을 반드시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이제 풀었고 다시 안 나옵니다. 물론 내신에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오면 금융기국, 중체소용, 양무운동, 그리고 양무운동 뭐로 끝났다, 뭐 때문에 끝난 거나 다름없다? 청일전쟁 패배.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시면 증국본, 이용장 등 한인관료가 주도한 이게 아까 정답이었잖아요. 이 사람들 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양무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발언권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끝. 18번.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뭔가 전 이 문제 보고 정말 이 문제 정말 아름답게 잘 냈다. 이런 자료를 어디서 찾으셨을까,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잘 봐봐요. 위 자료는 이 안전보장 패스는 월남 정부와 모든 연합군에 의해 인정된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베트남어, 빨간색으로 해야죠.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로, 한국어. 오호, 한국 국기가 지금 딱 있잖아.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자, 베트남이랑 한국이 뭔가 지금 연결된 게 뭐가 있나. 이 증서에는 남베트남 정부, 남베트남이랍니다. 남쪽이랑 북쪽이 나뉘어져 있나 봐요. 이 전쟁에 파병한 미국, 한국이 파병했대요. 병사를 보냈대요.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아직 안 배웠겠지만 베트남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게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베트남이 독립과정에서 프랑스와 끝까지 싸웠던 프랑스와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그 과정에서 분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프랑스가 개입한 전쟁과 미국이 개입한 전쟁이 그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중에 지금 미국이 꼈다는 거에서 제가 얘기했던 그 밑에 전쟁이고, 그 전쟁에는 한국도 파병하거든요. 이 당시 박정희 정부가 파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대한 설명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볼까요? 답은 2번이에요.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동전된 건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이야. 2차 세계대전. 근데 이게 정답이죠. 자, 닉슨 독트린 너무 중요합니다. 닉슨 독트린. 닉슨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참에 제가 이거 잡아드리는 뼈대를 그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닉슨이 뭐 했는지 되게 중요해요. 닉슨이 했던 것들이 동아시아서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로 묶여져 있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 닉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닉슨이 뭐 했는지, 닉슨이 뭐 했는지 몇 년, 연도만 쓸게. 69년, 72년, 그리고 73년. 이렇게만 써두세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69년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고요. 72년에 중국과 친해지는 이른바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73년에 베트남 전쟁에서 발을 빼요. 이 흐름만 보시면 돼. 중국을 왜 갔느냐? 중국이랑 이 당시 북베트남은 굉장히 공산주의 국가로 친했는데 그거를 또 뭔가 어떻게든 좀 더 뭔가 안 친하게 하려는 노력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지. 닉슨이 뭐 했는지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날 오늘 실시한 고3 동아시아사 문제에도 이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닉슨이 그림으로 나왔어요. 오늘 고3 문제에는. 아시겠죠? 언제든 중요하다. 나머지는 딱히 볼 게 없습니다. 좋아요. 19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금주의 영화 풍운 뿅뿅.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영화가 있네요. 만주사변으로, 만주사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너무 중요한 키워드. 만주사변 일단 1931년이고요. 그냥 써두기만 하세요. 연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고향을 잃고 유랑하던 주인공은 저항을 결심한다. 이 영화는 일본에 대한 항전을 고무하였는데, 일어나라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여로 시작하는 이 영화의 주제가 이용군 행진곡은 이후 중국의 국가가 되었다. 자, 일본에 대한 항전이래요. 자, 만주사변 이후부터 일본과 한국이 함께, 일본과 한국이래. 일본과 싸우기 위해 중국과 한국이 연합작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답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라고 있거든. 그리고 한국 광복군. 사실 이거는 한국사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와. 언제입니까? 1940년.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저항하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모체가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부대 한국광복군이 누구랑 같이 중국과 함께 싸우는 이 협력 사례, 이게 바로 요 기억, 만주사변 이후 일본에 대한 항전 그대로 표현이 가능하죠. 이거예요. 답은 이겁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요거는 나중에 이 파트 공부하게 되면 충분히 더 심층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만주사변은 언제든 나올 수 있고요. 동일한 맥락에서 중일 전쟁도 나중에 일어나는데 그것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진짜 그 또 이때 전쟁터에서 진짜 아이고 힘든 그런 것들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자, 20번 마지막.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인물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현대 건축물 중국편. 이 빌딩은 선전 속도라 불릴 정도로 빠르게 건설돼요. 일단 이게 선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선전도 체크 한번 해두시고요. 경제특구 선전의 빠른 발전. 경제적으로 뭔가 더 발전시키려 하나 보네. 자, 마오쩌둥이 죽었대요. 마오쩌둥의 사실상 라이벌이었던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사람은 1992년도 키워드가 될 수 있고요. 이 개혁 개방도 키워드입니다. 인민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죽는 길밖에 없다. 기본 노선은 100년을 유지해야 흔들려서 안 된다. 이 사람이 누구냐? 덩샤오핑입니다. 자, 덩샤오핑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까요? 그리고 흥묘백묘론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쓰세요. 1989년에 중국의 티엔안먼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이것도 다 덩샤오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티엔안먼 사건 진압, 이거 다 덩샤오핑과 연결된 키워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지금 이 맥락에서 얘기 드릴 게 없습니다. 덩샤오핑도 언제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잖아. 공산주의 국가잖아. 중국은. 이 전까지는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돌다가 나중에는 자본주의, 뭔가 개혁개방적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똑같아. 이 당시 동아시아의 북한, 베트남도 그러한 맥락에서 언제든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20문제를 어쨌든 처음 공부하시는다는 것을 제가 전제로 어떻게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포인트가 무엇인지, 뼈대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신감 갖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동아시아사도 제가 함께 철저하게 격파시켜 드릴 자신 있습니다. 이 자신감 가지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부족하면 언제든 EBS 제게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EBS 동아시아사 강의에서 그리고 다음 해설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